경찰이 어제 유병헌 씨 사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하지만 사망 원인도 또 시기도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그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네, 유병헌 사망 사건 이렇게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는 걸까요? 경찰 수사 발표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 범죄 심리 분석관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교수와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간단하게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정리하는 정도, 그리고 상당히 미흡하고, 어제 제가 표현했던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탐문했던 부분과 상충되거나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지 상당히 그 안타까움과 유감을 어제는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실제로 쫓아가서 한번 내일이라도 그 담당 경찰관하고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배상훈 그 교수께서는 현장을 몇 번씩 내려가서 12, 3일. 네. 12, 3일 동안 그거를 계속 그 분석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 판단과 경찰 발표 내용에 괴리가 좀 많다. 그 주민들의 진술을 듣고 실제적인 그 현장에 볼 때 같이 또 현장 팀장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결과들과 발표한 결과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은 저도 안타깝죠. 잠시 뒤에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어떤 수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수사가 불가능하다. 수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경찰이 시인하시고 그다음에 수사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이 시점에서 종결해야 된다라는 발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내용 자체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게 뭐 사망 시기도 겨우 이제 법 곤충악 통해 가지고 6월 2일 이전일 것으로 정도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망 시기라든지 사망 원인, 뭐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시체와 그 현장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떤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것이 없고 흔적이 없고 증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다는 걸 시인하신 발표라고 보면 될 것 이 같아요. 부분도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찰은 우선 유병헌이 타살된 증거가 없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흉기나 둔기로 살해가 됐다면, 타살이 됐다면 의류에 섬유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옷에 섬유 손상이 없었다. 두 번째, 골절이나 독국물을 마신 흔적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 신발에 이제 유병헌 회장이 신은 신발의 흙과 변사 장소의 흙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증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점 생기십니까? 일단 세 번째 부분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태, 벗겨 있는 상태가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옆으로 있는 상태고 그 중간에 그 비가 한 두 번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빗물이 거기 묻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의미가 없는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동일하다고 하면 그 명제만 던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독극물 골절과 독극물 복용을 하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열 몇 가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는 건 이제 국가수법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두 분께 미리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 뒤로 하나하나 의문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시신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먼저? 제가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이라는 데가 이제 묵전입니다. 묵전. 매실밭이라고 하는 매실밭은 아니고 묵힌 밭이라는 뜻이죠. 매실을 심기 위해서 묵혀둔 밭 이걸 의미하는데 거기와 밑에 있는 고추밭의 표고 차이가 여기선 2, 3m라고 밝혀냈는데 그건 과장된 거고요. 그거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없었다는 거 발표는 사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표고요. 더 큰 건 뭐냐면 쐐기골입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삼각형이고 밑에가 고추밭에 있는데 고추밭 끝에 있는 데가 물통이 있습니다. 큰 FRP. 거기 부분에서는 그 시체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거긴 이렇게 좀 높죠. 왜냐하면 그 물통이니까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흔히 말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춰져 있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뒤가 뭐냐면 공동묘지입니다. 그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불리하니까. 왜냐면 공동묘지에 사실은 한두 사람 계속 이걸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냄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발표하신 듯한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냄새는 당연히 당연하는데. 그게 상당히 심하게 부패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본인들 유리한 대로만 발표해 버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시길 이런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 변호사님, 경찰 어제 발표 보면 6월 2일 이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매실밭에서 한 10여일 동안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이제 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네. 시체가 버젓이 있는데 그것도 몇 날 며칠을 썩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뒤늦게 발견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이 정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 그 인근의 주민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좀 언급이 됐어야지 그 경찰의 그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가 새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그런 부분, 이게 유병헌의 시체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주변의 인근에 이렇게 오래된 시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또 제기하는 그런 발표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계속 네티즌들이 문제제기했던 풀밭. 왜 그게 이렇게 정리가 가지런히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발표한 것은 그렇습니다. 강병하 교수님께서 거기 풀이 누워지고 풀이 눌러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됐는데 그 시체가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옆에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강병하 교수님도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눌러져 갖고 체액 때문에 했었다는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건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더더군다나 비가 왔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체액이 쓸려 나갔으면은 퍼지지 않았 10개 퍼졌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의문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의문점입니다. 두 분이 제기하신 의문점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헤매다 숨졌다. 자, 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병헌 회장이 별장에 있다가 이제 그 인근의 계곡을 따라서 구원파의 옛 모임 장소인 연수원을 가려 했다. 홀로 가다가 숨졌다는 건데 어떻게 의혹을 제기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건 사실은 그 매실 묵전에 도착하는 거를 상정을 하고 그거를 경로를 그리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흔히 말하는 숲속의 추억에서 그 송치대 고개를 야망연수를 넘어가고 반대로 가도 오히려 더 흔히 말하는 도피가 더 편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2억 5천짜리 그 제2은신처가 있는 데가 그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구원파 신도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분도 그 반대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 수사나 설명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쪽 부분만 흔히 말하는 순천 부분 쪽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수사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걸 해명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죠. 네,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은 유병헌이 5월 26일 숲속의 추억 별장을 벗어나서 국도 17호선 옆에 있는 이 계곡을 따라서 이 계곡을 따라 가다 보면 옛 구원파 모임 장소인 A 연수원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요. 숲속의 추억 별장 2km 아래에서 유병헌 회장이 평소에 마시던 이 미네랄 생수병이 발견이 됐고 인근 철쭉밭에서는 비료 포대가 발견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5월 28일, 29일 학구 삼거리 인근에서는 CCTV에서 유병헌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이 됐는데 계곡을 통해서 A 연수원 쪽으로 이동하는 남자의 모습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유병헌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는 밝혔습니다. 진짜 경찰이 안경도 유병헌 씨 안경도 아닌데 갑자기 한때 호들갑 떨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만 보고도 유병공로를 확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동 경로는 크게 지금 유병헌 씨의 사망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CCTV 영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 CCTV 영상이라도 공개를 좀 해서 그 안에 사실 이 길이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사람이 수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경로는 아니기 때문에 딱 또 유병헌이
그때 당시 헤맸을 그 시점에 그런 어떤 영상 속의 남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유력한 증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 CCTV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조사 내지는 적어도 그 조사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개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마치 이 그날 있었던 이 CCTV 영상 자체가 또 공개가 되면서 뭐 그 세간의 그 회자가 되면은 더 이 수사 종결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그냥 좀 그냥 일단락 지워서 그냥 덮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영상이 있으면, 중요한 영상이 있으면 일단은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그렇죠. 의견이 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수사에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개도 없이 말 한마디로만 그냥 확인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구원파, 그 다음에 유병원, 뭐 지금 세월호, 이 모든 연결고리의 가장 핵심인 유병원의 시신, 사망 원인에 대해서 너무 빨리, 그 큰 관심사에 비해서 너무 빨리 수사해서 너무 빨리 대충 종결하려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끼워 맞추, 이거 전 표현이 그렇지만, 비료포대라든가 생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웃긴 얘기인데, 웃긴 표현이 그렇죠, 국민들한테. 저랑 같이 그 뒤에 이제 그 주변을 많이 두졌던 그 흔히 말하는 그 현상고 사냥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계곡도 많이 두졌고요. 그 사람들이 이 생수병을 먹고 다녔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게 누구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게 그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유병원이 왔었다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다 확인을 했는가? 버렸냐, 안 버리지 버렸냐? 이런 않았느냐. 부분들. 그리고 이 비료포대도 상당히 좀, 저기서 상당히 제가 항의를 하려는 건 뭐냐면 그 매실 묵점 바로 밑에 뭐냐면 농막이 있습니다. 고추밭 옆에. 거기 농막에 뭐가 있냐면 비료들이 있습니다. 퇴비들이 있고, 그럼 이 비료포대를 얘기하는 건 저거겠죠. 뭐 덮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뭘 이용하려고 했다고 의도로 이걸 했지만 사실은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비료가 있어요. 네. 당연히 포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얘기도 하지 않고 비료포대가 유사한 상표이기 때문에 밝혀냈다 그러면 그건 짜맞추기라는 게 너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 통해 살펴드린 경로는 이제 경찰이 추정하는 이동 경로인데 경찰이 이미 다른 도주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에서 다시 주민들과 실제로 녹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다른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그런 주민들 면에서. 인터뷰도 했고. 예,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지금 공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경로가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왜? 그게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동안 2박 3일 동안 헤매다가 죽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제 경찰 발표를 보면서 그냥 먼저 이제 유병원의 사망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수사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종결을 얘기하시는 건지를 좀 명확히 했었으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종결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그 종결한다라고 그 발표를 공식적으로 딱 함으로써 어떤 그 종결에 대해서 시시 여부를 또 가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의 발표는 그냥 쓱 묻어가는 것처럼 이때까지 그 수사한 결과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고만 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러면 이제 유병원 사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수사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인지, 뭐 그럴 계획이 없는 건지, 이렇게 종결한다는 것인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사실 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한때는 유병원이 숨진 거를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좀 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간단하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해소된 건 없고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좀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방법은 경찰이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 수사 발표에도 풀리지 않은 유병원 사망 미스테리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